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위인의 초상화가 있고 위인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본 말을 믿지 말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가짜 뉴스도 진짜 많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요즘에는 뭐 가짜 뉴스 반, 진짜 뉴스 반, 아니면 가짜 뉴스가 80, 진짜 뉴스가 20, 거의 이런 시대가 됐죠. 세상은 진짜 복잡하고 그 기술이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문제들도 많아요. 유엔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정리해 놓은 17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기아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인류가 지구에 살기 했을 때부터 거의 있었던 문제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난망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세상이 충분히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사람이 하던 일을 많이 대체하고 한다는 그런 걱정도 사실 똑같이 있어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얘네들이 일자리를 바꿀지도 모른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ATM 기계라는 게 80년대에 이제 깔리기 시작했어요. 은행이 전산화되고 나서 이제 ATM 기계, 그 돈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깔기 시작한 다음에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실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ATM 기계가 점점 많이 깔리면서 은행이 하는 일이 고도화됐어요. 원래 있던 전산화만 한 게 아니라 은행이 이제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해서 은행의 매출이 올라가요.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은행에 예전에는 돈을 저금하고 이자 받는 것만 했었고 또 돈을 꾸고 이자 갚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 은행에서 다른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은행이 전산화된 여력으로 새로운 일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은행의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AI하고 소프트웨어는 생산성을 높이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만들어요. 예전에는 위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산화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다 이제 보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밑에서 인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이제 위아래 할 거 없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뭐고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은 뭐고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또 어떤 사회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일자리가 없어져서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 인공지능 관련한 일자리를 보니까 여기 까만 쪽은 IT 분야,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개발자가 필요하잖아요. 개발자 인력 수요가 확 늘은 거예요. 근데 안 IT 분야, 그쪽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쪽 일은 그냥 일이죠, 원래. 일인데 그거를 할 때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알면 더 좋겠어. 또는 내가 하는 일은 이거고 소프트웨어 아는 사람이 이거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쪽 개발자, 그쪽 영역에서도 개발자들, 또 인공지능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부서, IT 부서만 개발자를 뽑았는데 지금은 모든 부서에서 개발자, 개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관리하고 관찰하는 일들,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 이런 모든 일이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 전공이 아니라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소프트웨어를 알면은 훨씬 더 그 일을 보람차고 재밌고 생산성 높게, 수익성 높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다 데이터와 관련된 일이에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류를 하는 게 인공지능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분류를 해봤더니 이 편은 이쪽이고 이 편은 이쪽이야. 그럼 다음번에 새 거가 들어오면은 이 분류한 기준에 의거해서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거를 하는 게 인공지능이 하는 가장 흔한 일입니다. 또 그거 아니라도 이전에 있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학습을 해서 그 똑같은 거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 인공지능 시스템이 하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은 저 가운데 ML 코드라고 써 있는 저 영역이고요.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인공지능을 알면 돼. 그거를 연구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하면 그거를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툴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툴을 이용할 줄 아는 개발자면은 제일 좋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코딩이 아닌 도구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모든 사람한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아는, 또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일에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판매사원을 뽑는데 얘는 엑셀을 잘 쓰면 좋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머신러닝을 알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이쪽을 아는 어떤 사람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는 배우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엄청나게 다양해요. 내가 뭘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 게임도 예를 들어 MMORPG를 만드는 사람, FPS를 만드는 사람, 또 전화기에 도는, 스마트폰에 도는 게임 만드는 사람, 화면에 콘솔에 도는 게임 만드는 사람, 게임의 서버 쪽을 만드는 사람 해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만 해도 아주 다양한 개발 방법이 있고 또 개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사람이 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평가를 소프트웨어로 해요.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다음번에 로그인할 때 이걸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얘는 이런 메뉴를 자주 쓰는구나. 그래서 얘한테는 메뉴를, 이 기능을 가기 위해서 메뉴를 원래 3단계였는데 한 단계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인문학, 사회학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거를 메뉴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UX라고 하죠. UX. User Experience.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가장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인문사회학하고 예술 디자인이 합친 어딘가의 영역이죠.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거를 편하게 쓸 수 있게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경제 경영이 필요하죠. 효율적으로 생산성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게임 같으면은 전혀 다른 의미의 경제 경영이 있죠. 게임 월드에 보면은 이 같은 월드에 몇천 명, 몇몇 명이 안에서 동시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힘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냥 실제 세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안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경제가 GDP, 통화량 이런 거를 관리하듯이 게임 안에서도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게임 안에 여기 플레이어들이 10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좋은 무기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싸우면 무조건 이겨. 그럼 이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기를 없앨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괜히 불꽃놀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불꽃놀이하고 패션쇼 같은 거에서 무기를 팔아서 패션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자기 파워가 약해진 거를 발견하죠. 그럼 또 연락에 이제 또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상황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모니터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잘 운영되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게임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게, 돈을 계속 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게임 기획을 하고 무슨 소프트웨어 기획을 할 때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총명하고 인사이트가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획이라는 포지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그 일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머신러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제 뭘 원하는 내면의 욕망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획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게임 기획할 때 옛날에는 역사의 통찰력이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많고요. 이제 필요한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디에 몰려다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의 줄기는 이거를 그냥 쓰지만 실제 디테일은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기획이라는 게 사실은 수학과학 영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얘네들을 다 묶어내는 통합적 공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AI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니라 그 특정 도메인 영역에 있습니다. 분야에. 문제 자체를 소프트웨어 쪽에서 만들지 않아요, 잘. 문제는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풀 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영원히 필요하고 이 사람은 그 도메인의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은 소프트웨어가 머신러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할 줄 있으면은 완전 따봉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소프트웨어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절차를 잘 설명해야 돼.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 소통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문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역량을 자연스럽게 또는 어떤 거는 일부러 또 어떤 거는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내가 짜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막에 낙타가 가고 있잖아요. 낙타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낙타가 아니라 저 까만색 낙타 그림자고요. 실제 낙타는 그림자 아래에 있는 하얀 거, 또 검은 줄 뭐 이런 거예요. 보이세요 이제? 저 까만 애들은 낙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저 안에 낙타가 있다는 거를 저게 낙타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은 저 까만 그림자를 보는 거거든요. 멋지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림자 보는 거가 아니라 저 낙타가 있고 여기가 사막이고 해가 지고 있고 라는 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진 작가가 있는데 내가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진 작가가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사진 작가가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하게 저렇게 표현해줘. 그게 소프트웨어 도구이고 머신러닝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람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개발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감력은요 잘 안 배워져요.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남학생들이 공감을 잘 못해요. 얘가 뭔가 마음 아픈 일이 있어. 그럼 나도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안 아파 난. 이렇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넌 왜 그러니?
이유를 물어봐.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가 아니고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 공감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걸 만들 수 있겠죠. 내 문제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기술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특히 그래요. 뭐 하고 나면은 에러가 나고 버그를 고치고 또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넣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도전의 연속이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은 소스 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에 들어갔다가 몇 년 있으면 딴 회사로 옮기거든요. 근데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그 결과물이 코드잖아요, 소스. 그래서 그 소스라는 올바른 훌륭한 자산을 다른 사람도 잘 볼 수 있게 남겨주는 일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으면 좋겠죠. 밤새지 않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하고 협력의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옛날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용으로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딱 보면은 대부분 아무리 안 해도 대여섯 명이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름 아는 유명한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면은 보통 몇백 명이에요. 야, 이거 하는데 뭐 몇백 명이 들어. 근데 몇백 명이에요. 그냥.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조화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잘하면서 내가 문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한 거죠. 낙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석양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가게 돼요. 처음에는 새로운 언어, 아두이노를 쓰면은 C 뭐 이런 거 쓰잖아요. C 언어를 배우는데, 자바를 배우는데, 파이썬을 배우는데, 이런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꽤 듭니다. 이거 왜냐면은 사람이 쓰는 언어랑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한 언어를 잘 배우고 나면요, 다른 언어는 쉽게 배워요.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가 가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적 개념이 있거든요. 객체, 지향, 뭐 이런 단어 아세요?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배우게 돼요.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한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추상화를 잘 해요. 학생 하면 모든 게 생각나죠. 학생. 얼굴도 생각나고 이름도 생각나고 몇 학년이니, 지금 몇 학기고 중간고사를 몇 점을 받았니, 이게 다 학생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요, 그거를 에브리 디테일을 다 내가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쌓아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추상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리 디테일을 챙겨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워크는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쓰는 거예요. 운영체제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또 뭐 무슨 자바 무슨 프레임워크도 있고, 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용해서 내가 그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저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같은 일을 하는데 비용을 적게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작은 걸 쓸 수 있게 하고, 전기를 덜 먹게 하고, 메모리를 덜 쓰게 하고, 그래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있는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예전에 보지 못한 다른 게 보여요. 내면의 욕망.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개발자들은 언어, 데이터, 프레임워크, 알고리즘, 또 진짜 데이터 이런 거를 배우게 됐지만 실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기 때문에 호기심이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어렵냐?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에서 다 자빠져요. 사람이 쓰는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언어를 배우다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통과해서 내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고 만드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회사들이 이 알고리즘 역량이라는 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줄 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도 있는데 뭔가를 배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여기는 아마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진도를 나가요. 그렇죠? 연습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연습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몰라요. 연습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고 책을 떼요. 학기가 지나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번 학기에 수학 1을 배웠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수학의 여러 단어들은 들어갔는데 역량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점수는 얻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학교들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학점을 어떻게 받고 뭐 성적이 얼마고 우수 뭐 이런 거 맞아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똑같은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뭘 할 수 있었냐의 그 주제를 생각해보면은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서 시험 본 게 아니고요. 친구들이랑 뭘 만들었던 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내가 이런 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해서 다음번에 하면은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고 지금 내가 만든 건 이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량인 겁니다. 그 역량과 지식을 같이 배워나가야지 정말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당연히 잘 안 되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어느 날 그 순간에 티핑 포인트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더 어려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는 진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내가 꿈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뒷산을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우선 뒷산도 안 가보고 에베레스트 갈 수는 없잖아요. 뒷산에 올라가 보는 거는 약간의 흥미로 할 수 있어요. 뒷산에 올라갈 때도 낮은 골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뒷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저기 삼봉산? 네, 거기도 괜찮고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산이라는 게 굉장히 괜찮구나. 내 시야가 탁 트이고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또 내려가야 되네. 이거 왜 올라왔지? 이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산에 올라간다고 마음이 설렜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약간의 동기와 약간의 힘듦으로 첫 번째 단계를 간 다음에 거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이때 더 높은 산을 가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잦은 선택을 해서 저 아래 흥미가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해보는 거예요. 저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동네 뒷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에 가기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암벽 등반도 해봐야 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서 해봐야 되고 산에서 추운 데서 잠도 잡아야 되고 이제는 저 골이 되게 깊은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가야 되니까. 저 때는 재미고 뭐고 없어요. 내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걸 참아야 되는 거야. 어느 날 내가 뒷산 가듯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 없잖아요. 금메달이 뭐야?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동네 뒷산 가는 것처럼 해서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정말로 재밌게 한다는 것은 2단계가 아닙니다. 진짜 시간을 많이 쓰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버티고 나서 어떤 골을 넘고 어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니까 저 언덕도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미이고요. 그래야지 성장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 중간 단계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저거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나서 진짜 에베레스트 가려면요, 혼자서 안 돼요. 내 짐을 나눠서 들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밑에서 날씨를 봐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구조대랑도 연락해야 되고 해서 협력이 필요해요. 그게 실제로는 뭔가를 배울 때 이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책을 내가 개발자가 될 거야. 그래갖고 파이썬 책을 하나 사. 다 읽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내가 페이스북을 만들 거야. 그럼 페이스북을 만드는 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실패하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처음에 책을 사기 전에 뭘 만들 것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 것인데, 뭘 만들 건데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배울 때 헬로 월드라는 걸 제일 먼저 해요.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내가 파이썬을 배우고 싶어요. 파이썬 헬로 월드를 치면은요, 유튜브에 파이썬으로 헬로 월드 찍는 게 나와요. 5분이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으로 헬로 월드 찍어서 파이썬을 뭔가로 하는 게 사기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증명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진짜 되는구나. 쉬운 거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인간이 피폐해지잖아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수학을 열나가 배웠는데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지? 계속 생각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들어오고 점수는 100점 맞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근데 헬로 월드라도 찍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젊을 때는요, 짧은 동영상, 예를 들어 4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동영상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파이썬에 대해서,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영혼 없이 그냥 보면 돼요. 내가 이걸 보고 따라하고 막 외워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영혼 없이 봐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한 꽤 두꺼운 책을 하나 사요. 매뉴얼 같은 책. 책방에 갖고 제일 두꺼운 책을 사면 돼요. 사가지고 영혼 없이 빛의 속도로 읽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하고 각 섹션에 제목하고 첫 문장 정도만 읽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몇백 페이지 책도요, 며칠이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는요, 그렇게 읽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당연히. 지식은 하나도 안 쌓이고요. 제목이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 이런 그림이 있었지. 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 라는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만들기로 했던 거를 만들기 시작하면 돼요. 너무 무식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만들고 싶으면요, 페이스북을 화면을 컷 앤 페이스트를 해요. 그래갖고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하고 친구한테 자랑을 해요. 내가 이걸 만들 거야. 정말로.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는 그 페이스북에 로긴 창에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가 글씨 넣는 것만 해요. 글씨 넣는 게 어디 있는지가 짧은 동영상, 이게 되는구나 알거든요. 그리고 어느 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뒤져보면은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꽂아서 해보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돌아간다 싶으면은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을 안 하면은 성장이 없어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고 제일 먼저 하는 건요, 내가 산에 올라서 멀리 보고 이 뿌듯함을 이게 아니고요, 옆 사람에 누가 뒤에 오나 이거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여기 올라온 걸 알아야 될 텐데. 옆 사람한테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요. 야, 그래서 이건 돼? 라고 하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되게 어려운 얘기 때문에 하지만 뭐든지 다 이렇게 조금씩 해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래쪽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아까 어설프게 봤던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내가 봤던 필요했던 부분들을 자세히 다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뭐가 바뀌냐면은 이 연습 문제가 왜 연습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예전에는 영혼 없이 답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이게 왜 문제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을 다시 보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지식이 체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까먹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른 걸 할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 공부를 할 때 진도를 나가는 방식은 보통은 좋은 작전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일을 그렇게 해요.
제가 5시까지 아마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더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정, 몰입, 진정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하고 있는 걸 발견해. 이게 열정이에요. 꽂히는 거야. 몰입은 뭐냐면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된 거를 안게 된 거예요. 이거 몰입이라고 그래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진정성은 뭐냐면요. 내가 밤새 게임을 한 다음에 레벨이 막 올라가잖아요. 뭐 만렙은 안 될지라도 레벨이 막 올라가면은 그 레벨 올라간 거를 엄마한테 자랑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해요. 뭔가에 꽂히면은 그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 나도 저 산에 올라가고 싶어. 그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몰입은 올라가 봤더니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딱 보니까 내가 막 지리산도 찾아보고 이제 에베레스트는 멀었으니까 뭐 딴 데 암벽 등반하는 코스 그리고 어디 가면 배우는지 이거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 해. 이런 게 몰입이고요. 진정성은 올라간 다음에 내가 뒷산이라도 내가 산에 올라가 봤는데 괜찮았어. 그럼 이제 그 옆 사람은 더 높은 산에 올라간 얘기 하겠죠. 그럼 나를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열정, 몰입, 진정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꿈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해요. 저 사람은 뭘 좀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식이든 이걸 다 했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한 구석은 이걸 했었어요. 다들.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생기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허투루 산 것 같지만 다들 뭐 한 가닥씩 했거든요. 그 노는 거여도 괜찮고 공부하는 거랑 일도 상관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는 다 이런 걸 했어요. 저 진정성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자랑을 했단 말이야. 깨질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피드백 받아서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내가 뭔가 쏠려가지고 꿈이 있다면 이거를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이 프로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운동선수, 무슨 프로야구 선수나 수영 선수나 골프 선수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슬럼프에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 나오는 뉴스는 뭐냐면은 제가 투수인데 투구 폼을 완전히 바꿨어요. 골프 선수인데 여태까지 무슨 맨날 어디 나가고 상 받고 이러던 사람인데 스윙 폼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오던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태까지 하던 방식, 스스로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그거를 바꾸는 것들이 프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놀랍게도.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데이터로 정의돼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이걸로 해결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종합예술이에요. 결국 만들어진 거는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인문학적 요소도 있고 예술도 있고요. 경영, 경제, 과학, 수학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기여할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도 상관없어요. 소프트웨어를 알면은 약간 더 좋아요. 약간보다 훨씬 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에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모든 거는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성공, 실패 한 다음에 어느 단계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힘든 성공, 힘든 실패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프리투가 그런 거를 하는데요. 이거고요. 세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누가 뭐래도. 나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나만 아는 문제도 많고. 그거를 하시면 돼요.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진화. 옛날에 모든 동물들이 바닷속에서 꾸물거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 육지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 물고기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땅으로 올라가고 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전에 있던 틀에서 거기 갇혀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진짜 좋은 작전이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시간이 많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또 해보고. 근데 어린 나이에 나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까워. 또 둘 다 이상해.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죠. 왜 탕수육에 부먹찍먹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는 게 남는 거죠. 소고기 먹을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소고기 먹을 때는 고기가 좀 덜 익어도 그냥 막 먹어요. 그렇죠? 압도적인 선택인 거야. 근데 돼지고기 먹을 때는 뒤집어 보죠.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돼지고기도 지금은 그냥 먹어도 돼요. 뒤집지 말고 뒤집어 봐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냥 그때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 고민하지 말고 선택을 해서 해보고요. 자랑하고 피드백 받아보고 별로네. 그럼 또 다른 거 선택하면 돼요. 근데 피드백 받으니까 더 목표가 생겼어. 그럼 더 좋은 거 하고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